안녕하세요. 집구석 일렬의 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또 적응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좋다고요? 전 더운 게 더 좋아요. 습해서. 근데 습도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척척한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여름의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습도 차이인 건가? 습도가 확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제가 예전 여름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습도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지역차 아닐까요? 한 달 네? 넘더라고요. 지역차? 음. 아, 그 분지에 데프리카? 사시잖아요. 네. 아, 데프리카는 덜한가? 그랬나? 아니 오늘 26도인데 네. 보통 26도면은 아주 쾌적한 온도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눅눅해가지고는 그쵸. 맞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5월이 뭐 계절의 여왕이라는 한 번도 이번에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네,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은 드라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인데요. JTBC 드라마이고 12부작인데 지금 아직 10부작? 완결을 못하고 10부작까지 지금 방영된 상태고요. 나오는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일단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손석구, 김혜자, 이정은, 한지민 등등 뭐 기대를 하고 본 드라마인데 자꾸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나 약간 산만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 졸기도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그 제목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잖아요. 천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우리가 되게 아름답고 뭐 환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제 그 전체적인 색깔이나 톤이 좀 그래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지금처럼 습도 같은 거 없고 진짜 좀 화사하게. 그래서 막 드라마 촬영지가 어딘가 찾아보고 했는데 서울 위쪽으로 거기에서 많이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잔디밭 쫙 깔려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예쁜 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있는 그런 그 풍경이 아시죠? 네, 윈도우 배경 이런 풍경 같은 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배경으로 되게 힐링이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은 배우에서 약간 이 작품의 그 극본이 누가 썼겠다. 약간 힌트를 얻고 났는데 그 드라마 사단이 있더라고요. 그 극본이나 그 연출자가 좋아하는 그 배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혜자, 한지민, 뭐 이정은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눈이 부시게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 톤도 되게 밝거든요. 그 드라마 그다음에 뭐 힙하게 그때도 한지민이 나왔어요. 맞아. 거기에 출연진들이 나오고 이제 그 드라마의 톤이랑 비슷하겠다. 그러면 내용도 약간 방향도 비슷하겠다. 근데 그 예전의 드라마들을 좀 보면은 그 드라마들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뭔가 뭐지 산으로 가나 그리고 약간 뭐 추리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 패턴도 그런 드라마로 이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실망될까 하다가도 또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기피디님이랑 더덕님은 아직 안 보셨잖아요. 네네. 아예 모르시죠? 아예 몰라요. 궁금해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네. 이런 모습인가 하면서 이제 김혜자님하고 그 한지민님 네. 이런 모습들은 좀 봤어요.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톤이 되게 화사하죠. 이 설정은 되게 재밌어요. 줄거리를 대충 얘기하면은 고낙준이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이해숙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부부예요. 현실 세계부터 나오거든요. 다 노부부인데 남편은 젊었을 때 사고로 한평생을 반신불수로 누워있고 아내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먼저 하늘나라를 갔고 어떻게 보면 삶의 끈이었는데 그 힘들지만 그 수발을 하면서 그랬는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뭔가 허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러다가 또 그 아내도 같이 또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천국이 나와요. 우리도 막 천국을 상상했는데 이렇게 상상은 또 안 해봤는데 이게 천국을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거기 가면은 뭐 키오스크도 있고 뭐 교육도 받아야 돼요. 연세 드시면 힘들겠다. 오리엔테이션 받아야 있어요. 그럼 거기 적응 직원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아니면? 개인정보 안 알려주고. 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우리랑 똑같아요. 같아요. 진짜. 또 근데 천국을 아무나 문 열어주지 않고 면담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그래도 뭐 착한 일 하고 좋게 왔으니까 뭐 혜택을 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는데 처음에 물어봐요. 누구랑 살고 싶은가? 그리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중에 어떤 뭐 몇 살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같이는 살 수 없고 그걸 선택하는 건데. 사랑의 짝대기. 맞아, 이게 맞아야 돼. 이예숙은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몇 살로 살 것인가. 이때가 너무 웃겼는데 몇 살로 살 것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돌아가고 싶은 그 보통 한 20대 30대 그 정도일 거잖아요. 제일 예쁘고 제일 찬란한 뭐 그런 그 시절로. 근데 갑자기 남편을 그때 만났으니까 뭐 20대 30대 그때 내가 제일 예쁘면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말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되게 금술이 좋았는데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루하루 더 살면서 하루하루 더 예뻐진다. 그래서 그때가 80인가 근데 정말 더 제일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이 모습으로 우리 꼭 만나요 막 이런 얘기를 그 유언처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떠올리면서 내가 남편이랑 살 건데 그 남편이 지금 그 이 모습으로 만나자 했고 내가 이때가 지금 제일 예쁘다 했으니 그냥 80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면담자가 너무 당황을 말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으더라고요. 다시는 바꿀 수 없대요. 모습을 괜찮겠냐고 막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24시간 정도는 유예기간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국 가는 것도 이제 뭐 타고 갈 거냐 뭐 급행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 비행기 있고 뭐가 있는데 이제 급행으로 막 멀미하고 이러니까 뭐 열차를 탄다 그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 천국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몸이 따라갈 거래요. 그 지옥도 내리는데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서 몸이 그냥 그 저절로 글로 가지니까 자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도착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세상에 남편은 30대인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예뻤을 때 처음에 딱 생각 떠올랐을 때 그 남편의 모습으로 손석구가 있고 혜숙이는 80의 모습으로 김혜자 그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낀 그때부터 완전 화장창 깨지잖아요. 이 로맨스가 이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죠 부부가. 그래서 막 거기서 손석구가 혜수가 뭐 여기서 포인트가 그 면담자가 80이냐고 이러다가 갑자기 뭘 되게 오랜만인 것처럼 뭘 꺼내서 줘요. 버튼 누르는 거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80 이상 선택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얘가 아나운서처럼 말로 해줘요. 나이가 들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속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쩌렁쩌렁 아나운서 나와요. 혜숙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혜숙은 지금 뭐 적잖이 당황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은 척이다 아닌 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레이션이 얘기를 해줘. 천국 아닌 것 같은데. 육신도 늙었지. 다리도 아프지. 속말도 막 나오지. 이게 다 재앙이야 천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천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뭐 천국에서 만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갈등 요소가 이제 드라마니까 갈등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어느 날 그 한지민이 나타나요. 한지민이 나타나는데 한지민이 되게 예쁘고 막 귀엽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손석구가 낙준이가 데리고 와요. 집으로. 그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는 천국으로 오는 열차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지옥에 내릴 뻔했는데 막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낙준이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구해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명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머나. 한지민이. 그래서. 불법 출입국.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쓰럽고 이러니까는 낙준이가 데리고 와서 김혜자한테 데리고 오니까 김혜자도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사는데 근데 그때부터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약간 막 둘의 또 로맨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러고 나 전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 불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륜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끌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나타나는데 그 이정은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정은 배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현생에 살 때 김혜자가 남편이 자리에 병상에 누웠으니까 생계를 이끌어야 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없이 살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수를 하게 됐어요. 젊을 때부터. 그래서 일수를 해서 뭐 시장 상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술주정뱅이가 아빠가 있었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돈을 계속 못 받고 막 도박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돈을 이제 받으러 계속 안 내놓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딸 데려가라고 나는 뭐 배째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가 막 깽판 부리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막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뭐 일단은 데리고 왔는데 근데 김혜자한테는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친구처럼 딸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커서 이정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일수일을 맨날 시장에 돈 받으러 가고 이러면은 이정은이 이제 컸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역할로 가서 먼저 이렇게 막 겁도 주고. 겁도 주고, 약간 좀 막 이렇게 막 걸크러쉬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가장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어깨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장님 불렀거든요. 근데 사장님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진짜 아빠도 없고, 혼자 이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도 사장님 따라가고 싶다. 맨날 그리워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천국으로 다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정은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름이 영애인데 영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애까지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가족의 탄생? 가족의 탄생 맞네. 진짜. 천국의 개념이 보다 보면 약간 불교의 윤회사상 같이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인연을 맺어서 죄를 지었던 인연들과 계속 풀어가야 되는 그리고 환생을 결정하면 뭐 다시 태어나서 그 인연들과 또 한 생을 살면서 그 악연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과정을 그린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죠? 저는 그래서 저게 어머 무슨 천국이야? 아니 제목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움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천국인 걸로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방송국에서 나오셨나? 그 제목이랑 엮어보니 그거 왜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와 근데 그걸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내가 지금 되게 억울하고 왜 저래? 막 이런 상황인데 돌아가 보면 그 전생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도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드라마 내용으로. 그 영애라는 아이도 아빠가 술주정을 하면서 제대로 아이를 못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 아빠가 들렀는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보고 도망가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거기 천국을 지키는 센터장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센터장이에요. 신이 아니라고 자기는. 근데 막 빛이 나고 그리고 막 전지전능하게 다 알고 있어. 사람 속마음까지. 맞아. 그래가지고 센터장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생에 이 둘은 부부였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죄를 지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용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용서했다기보다 너는 너대로 가서 용서를 빌어라. 나는 내가 준 죄를 내가 용서를 빌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지금 요 등장인물들이 다 전생 현생 이게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뭐든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엮여 있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현생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이든 뭐 죄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한 천국이라는 곳에서 우리 상담받아서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의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이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아름다운 해석을 해주시는 제가 딴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간이 치유의 공간으로서 우리는 솔직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의 내용들을 얘기를 막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연옥 같네, 일종의.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이 다 치유되거나 뭔가를 하고 나서 올라가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기서 센터장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 사는 게 아니라고. 실수를 하면 포도알을 받아요. 그 포도알이 6알이 되면 지옥을 가야 돼요. 뭐야. 연옥 맞네.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도 머리채 잡으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연옥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 어떤 모습인지 이게 성경에 나온 거는 네. 막 빛나는 보좌가 있고 네. 금이랑 보석으로 장식된 온 세상이 그런 곳이고 네. 뭐 사자와 아이들이 같이 뛰놀아도 위험하지 않고 뭐 빛이 모든 곳에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표현을 네. 그렇게 썼던 이유가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한테 천국이 어디라고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줘야 그치.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 보이는 언어로 지금 현대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당시 뭐 금으로 다 두르고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니까 지금도? 지금은 약간 지금 약간 촌스러워 그건 어떤데? 보이던데 왜? 이슬람 국가 가서 그러니까. 온통 금이면 약간 촌스러워 보여. 아부다비에 8톤 금 썬 그거 그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 일단 비용이. 돈이 많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내부는 기독교랑 관계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 빼고는. 뭐 성당, 네, 네. 개신교와. 그러네요. 상상의 영역이라 항상 그까지만 들었었지. 맞아요. 이 작가의 상상력도 또 대단하다 싶은 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막 짬뽕을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무지개 다리도 나와요. 강아지들이 건넌다는. 그 얘기요. 강아지들도 천국 오고, 네. 그 학대했던 주인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막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깨알재미? 그런 거 소소하게 네. 강아지들이나 그 고양이들 특히 강아지들 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한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사람한테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강아지들이 건너올 때 무지개가 뜨거든요. 사람은 안 뜨고. 사람한테도 무지개 다리라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죠. 무지개를 붙이려고 하다가 요즘은 또 무지개가 성소수자. 그래요? 진짜요? 그 이미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 붙였다가 뗐어요. 오. 그냥 내 혼자 그냥 생각에 그죠? 혹시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 무지개빛은 아마 7가지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근데 무지개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들어 7가지는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용적인 무지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드라마 뒤편에 가면 환생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환생을 거듭을 해요. 내가 환생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 빛이 난대요. 그냥 그럼 환생할 때 됐나 보다. 그래서 환생 그 목록지를 갖다 줘. 너 어디 갈래? 선택지 있어. 1번, 2번 뭐. 뭐 또 부잣집, 뭐 강아지, 뭐 신혼부부, 뭐 어디론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로 환생하고 그걸 거듭하다 보면 어느 날 인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우리의 현실을 또 알려주는데 그 한 명이 이제 환생할 때가 된 거예요. 강아지 만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환생 그 팜플렛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지 막 보는데 뭐 야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는 야 뭐 부잣집 가. 그러니까는 옆에서 부잣집 가면은 너 도베르만 막 이런 걸로 환생해서 막 도둑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계속 지키고 막 너 괜찮겠어? 그 너 사료 좋은 거 먹잖아. 괜찮겠어? 이러고 또 신혼부부 가면은 처음에는 사랑받지. 근데 애기 태어나면 너 찬밥 되고 배알려줄 때 괜찮겠어? 계속 이런 얘기 하다가 얘가 결국에는 한 게 뭔지 아세요?
노숙자의 강아지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너 왜 그래? 이랬는데 얘 이유는 이제 다른 강아지를 봤어요. 막 슬퍼하는 강아지가 이제 와서. 근데 슬펐던 이유가 주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계속 주인이 예뻐해 해주는데 항상 뭐 일 갔다 오면은 자기 혼자 집 지키고. 그러니까 얘는 평생을 주인 기다리다가 평생을 마감을 했는데 노숙자의 강아지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끼고 있어. 주인 안 바빠.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항상 잘 때도 같이 뭐 먹을 때도 항상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그런 게 또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환생을 하면서 환생업을 또 이렇게 갚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불공평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 살다 보면 되게 불공평하다는 맞아. 진짜 그러면서 뭐 그러자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 성당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뭐 공평하다. 그래도 뭐 너한테 더 나중에 더 복이 올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다 그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나이 들수록 와 이거 아니구나. 진짜 불공평하구나. 이건 인정해야겠구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또 돌고 돌면은 이게 또 공평해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그러기 소소하게 위해서 만든 게 환생이에요. 그게 인도 쪽에서 만들어진 컨셉이잖아요. 약간 불교에서 불교는 힌두교 쪽에서 힌두에서 또 파생됐다고 파생됐으니까.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는 부처께서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라고 되어 있대요. 어쨌든 환생이란 컨셉을 만든 게 지금 라이님이 얘기했던 딱 그건 거죠. 지금 현재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거를 현재에서는 공평을 느낄 수는 없으니 윤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이 극복이 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위로 위로 안 하고 난 위로 없어. 아니 근데 인도는 진짜 그런 위로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 카스트 맞아, 도 무슨 맞아. 영화 슬럼덕 밀리언이요? 그거 말고 화이트 마스크인가? 뭐 있죠? 몰라요. 그 하여튼 봤는데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던데 나 진짜 그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드라마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지옥을 보여줘요. 지옥에서는 아까 불교에서 막 말하는 그 그림에 나오는 뭐 유황불에 튀겨지는 거, 뭐 얼어서 죽고 똥물에 튀기고 지하철 탈 때나 막 스크린. 딱 막는 거. 거기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딱 맞고 쟤를 봐요. 보고 너 뭐 무슨 죄? 넌 유황불, 넌 똥물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위에 서면은 이 사람 이렇게 딱 섰을 때 앞에 막 화면에 죄가 떠요. 어디로 결정이 나면 이게 확 열려요. 그냥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미끄럼틀처럼 그냥 자동 시스템이구나. 자동이야. 잘 만들어놨네. 그리고 여기 다 완전 최첨단이다. 그리고 모니터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살아간 지금 우리 이러는 것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까 포도알 얘기했잖아요. 김혜자는 처음에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 받아내려고 처음에 이제 좋은 마음 빌려줬어도 돈을 안 갚으면 좀 험하게 해서 받아내는 그런 역할이었으니까 항상 그게 내가 나쁜 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죽어서도 천국은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천국에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게 좀 의아해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좀 반신반의했는데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아까 뭐 나쁜 마음 한지민 머리채를 잡아서 처음에 남편이 딴 여자가 생길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포도알이 배송되는군요. 집 앞에 나무에 포도알이 이렇게 빈 거 6개 있는 거에 4개가 차 있는 거예요. 많이 찼다. 그래가지고 4번 흔들었나?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4개가 차서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죠. 갑자기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애를 만났죠. 거기서 영애를 만났죠. 영애 아까 일 따라다니던 그 애를 만났는데 근데 지옥에 가니까 이제 막 그런 지옥 설명을 하고 저희도 보면서 지옥에 갔으니까 저 사람 그러면 지옥에 저 뭐 똥물이나 유황불이나 어디 가나 막 이랬는데 갑자기 미분류래요. 미분류. 애매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 미분류 사람은 어떤 방에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미분류인데 지금 선함하고 악함하고 그게 지금 간당간당해서 아직 측정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봐야 되거나 아니면 재심? 재심 임사 체험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잘못 온 거죠. 잘못 온 거. 그래서 이제 보겠다 그래갖고 체중계에 올라가요. 체중계 올라가는데 100까지 되어 있는데 50 이상 되면은 이제 지옥이고 49.999까지는 다시 천국에 보내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2명 뭐 부부인지 연인인지 갔는데 임사체험이래. 그래 그냥 가래. 됐어. 가라 그러고 이제 김혜자 올라갔는데 50으로 가는 거예요. 50이라서 막 이랬는데 거기서 막 이제 참회의 눈물 흘린 거예요. 그 김혜자가 제가 그러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옆에 영예가 있었잖아요. 영예 얘만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제가 쟤까지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1kg 딱 줄어서 49.9 0.1 의아하고 이러더니 알았어 천국 가 이랬어. 그래서 영예가 딱 올라갔는데 영인 거예요. 뭐 한 바퀴 도는 것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영인 거예요. 영예는 그래서 일단 다시 천국 가 그래가지고 천국 다시 와서 다시 이제 같이 이건 계속 시험하는 건데. 근데 영애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영애가 이제 여기서 막 같이 살고 다시 와서 뭐 사장님 이러면서 막 살았는데 근데 영애가 이제 아빠를 아까 만났잖아요. 그 정말 싫어했던 아빠를 만나고 센터장한테 가서 이제 사연을 보고 자기 전생을 봤더니 알고 보니까 막 부부였고 이게 무리수지.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이었는데 전생에는 부부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인연이 뭐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뭐 용서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고 알고 막 충격받다가 거기서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지금 김혜자. 맞아. 그 얘기가 김혜자의 나오지. 엄마 아빠인 거예요. 전생이. 그러니까 김혜자의 엄마 아빠인데 이분은 본처가 아닌 거죠. 아빠가 밖에서 데리고 온 첩인데 아이를 낳은 거고 본처가 김혜자를 키우다 집을 나간 그런 치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혜자의 원래 엄마는 그냥 안방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애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애를 키우거나 그런 적이 술집 없었어요. 여자였거든. 그래서 그러다가 애 떼놓고 둘이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둘은 환생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영희가 혜숙이가 내 딸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족보를 이렇게 꼬아놓은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물론 그 한정적인 등장인물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 지구상 인구가 85개. 근데 이거를 약간 윤회처럼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애가 일수를 하러 다니면서 김혜자를 엄청 때론 친구처럼 어떨 땐 보호자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해준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생에 엄마였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냐. 약간 이유는 없지만 그냥 마음이 가고 그랬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약간 요런 걸로 영화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나요? 받고 싶네요. 방송국에서 받고 싶네요. 받고 싶네요. 아니 우리가 좋은 드라마랑 별로인 그냥 그런 드라마랑 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앞에 폭삭소가수다로 또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연이 있었으나 다 맞아. 납득이 되는. 그러면서 개연성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약간 뭔가를 주제를 정해놓고 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개연성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억지스러움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깨지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졸린 상태에서 작품을 써서 그래요. 머리가 맑지 않아서 그래. 억지야. 그러니까 약간 설명을 하고 싶었나 보다. 맞아요. 그 배경을 조금 그렇게 설정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황당한 거는 그 아까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수 상태였던 거예요. 영애가. 그래서 다시 사라져요. 그냥 현생 가버려. 없어져 그래가지고 전생이랑 뭐 이런 썰을 다 이제 알게 된 후 영애는 그냥 없어져요. 가버려. 김혜자는 이제 이걸 알고
현생으로 돌아가면은 이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설정은 예전에 조명가게 했을 때랑 똑같죠. 임사 체험을 하고 가서 현생 가서는 다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사는 거.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이제 현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기억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조명가게에서 그 여자애가 안 하잖아요. 선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억을 혹시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게 다 처리가 돼서 현생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심리 치료를 받던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걔는 일부러 안 받았죠.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이 되게 힘들 귀신 보는 거. 그렇게. 한지민이 이제 나오잖아요. 제일 궁금해요. 제일 불편했던 존재였어요. 불편하고 궁금하고 가시 같고 뭐야 저 사람. 계속 그래서, 이상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드라마 이 흐름상 절대 불륜으로 가면 이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천국에서 에이, 재밌잖아. 갑자기 뭐 부부의 세계 만들어. 장르 파괴. 지금까지 나온 추측은 이제 한지민이 계속 기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서 손석구는 배달부거든요. 현생과 그 천국과 오가는 우편 배달부. 그래서 그 우편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뭐 엄마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엄마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엄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축하해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를 듣고 저기 가서 또 전달해주고 그럼 또 거기서 꿈속이나 뭐 어떻게든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그런 역할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한지민이 자기 기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분 좀 나고 막 이러거든요. 헷갈리는 거지. 뭔가 사귀는 사이였나? 그랬는데 처음에 좀 천국이라는 소재가 신선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신선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이 드라마 뭐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혹시 의도 아닐까요? 맞아. 똑같았어. 네, 그래서 비밀이 이제 밝혀질랑 말랑하는데 뭐 은호라는 그 아이가 한지민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애기 은호야 하면서 찾고 막 마지막에는 막 손석구가 막 한지민하고 사귀는 사이였고 그 물속에서 막 한지민 목을 막 조르면서 손석구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 막 파편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화가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에 한지민이 김혜자의 젊은 모습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고 우리도 시청자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추측컨대 아이가 너무 아기 때 잃어버려서 그 충격으로 그 전의 기억을 싹 잊어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한지민은 이 사람 그 김혜자의 젊은 모습이다. 사람이 둘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얘가 천국에 명부에도 없잖아, 얘가. 혼인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무리쓰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나. 그래서 추리물로 바뀐 거죠. 근데 오기 전에 내가 뭘 찾아보니까 한지민의 스텝이 실수를 하나 했대요. 큰 실수를 했다. 드라마의 스포를. 그러니까 촬영 장면을 뭐 어떻게 올렸는데 김혜자가 병원에 누워있는 뭐 호흡기 꽂고 이 드라마 작가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눈이 부시게도 알고 보니 치매였고 상상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정말 꿈이었다. 뭐 그렇게 되려나 뭐 어떻게 되려나 제일 허망한 엔딩인데. 아직은 모르는데. 저는 몰랐는데 파리의 연인이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뭐 소설 그렇죠. 소설이었지. 너무 심한데 저는 마지막에. 그걸 안 봤거든요. 어머 그것도 그랬네요 진짜. 난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에. 보셨어요? 나 봤는데 파리. 비슷하게 끝내버렸잖아요. 네? 마지막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재벌집 그러니까 최근에 맞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 다 적는 걸 사람들이 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끝내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맞네. 이 작가가 재벌집 막내 아들도 했나? 몰라요. 나쁜 작가야 그러면. 불매 운동해야 돼.
이제 김청동. 그러려니 하겠죠 그 스타일이. 근데 눈이 부시게까지는 그래도 그거는 진짜 그거는 또 좀 정말, 이렇게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좋다. 2화 남겨놓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은 게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 말하는데 여기 천국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젊은 목사인데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신도들이. 그래서 오늘은 올까 오늘은 안 올까 맨날 그런 걸로 하는데 진짜 신도 한 명이 왔는데 그게 김혜자인 거예요. 김혜자는 간 이유가 포도알 자꾸 받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는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뭔가 툭탁툭탁 거리는데 그 케미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 뻘인데 거기 유덕한 알죠? 유덕한 배우가 나오거든요. 전원일기의 아역 배우였대요. 진짜. 거기 말고 그 팝콘 터지는 거기 나왔죠. 동막골. 거기 나온 배우 맞죠?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군인으로 아닌가? 마을 어디서 봤지? 나 많이 마을에서 봤는데 나왔나? 연기 잘하고 되게 인상 깊은 배우인데 영화에서 나왔고 처음에 툭탁툭탁 거리면서 우리 시청자로 하여금도 이 케미가 그냥 모자 관계 같은 그런 거 같고 추리를 하기에도 이 목사님이 뭘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몰라요 그러면 저는 5살에 와서 천국에 왔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고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를 버리고 가서 원망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자 관계가 아닐까. 근데 왠지 이 목사님은 이 김혜자를 보면 볼수록 내가 잃어버린 엄마가 아닐까 이런데 김혜자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없어. 이렇게 지금 기억이 단절됐으니까. 다산하셨었나 봐요. 아니 마지막 10화에 모자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로또 센터장. 대회에서 얘기를 해줬어. 로또 대회에서 근데 로또 이것도 조금 근데 요건 조금 재밌었어요 저는. 로또 천국에 로또 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었나요? 지옥에도 있대요. 근데 왜 꿈속에서 로또 맞아갖고 현생에서 그 로또 번호 당첨돼서 잘 안 된 자손들은 지옥 로또를 맞은 거고요. 잘 사는 자손들은 천국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좀 될 것 같은 게 천국 로또, 지옥 로또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게 현생이랑 어떻게 연결되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조상님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또 대회를 하는데 보물찾기 비슷하게 열쇠를 찾아가지고 한 6명을 뽑아 열쇠가 한 6개서 그래서 천국에 현생이랑 똑같다 했죠. 방송국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6명 앉아서 콘테스트를 해요. 누구 사연이 더 기구한가. 그래서 그 대회를 해서 복면가왕 같은 보면 버튼을 누르세요. 막 이래서 막 몰래 막 버튼 누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버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숫자대로 해서 1등한 사람이 그 사람 이제 현생의 자손한테 꿈에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김혜자는 영애가 혼자 나왔잖아. 그래서 영애한테 자기가 혼자 돈도 없는데 이제 살게 하고 싶어서 자기 로또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쇠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열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잘됐다 하고 그래서 김혜자가 이제 거기 가서 기구한 콘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점점 다 하품하고 첫 남자애가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중동에 가셔서 뭐 팔다리 잃으시고 막 그 다치셨는데 엄마는 뭐 바람 나셔서 집 나가고 어찌어찌해서 지금은 저는 어떡하다 보니 여기 와 있고 동생 혼자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동생 혼자 사는데 거길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김혜자가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 혹시 거기가 동네가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판교 그랬더니 막 80 몇 개로 올라가다가 60 몇 개로 떨어져요. 김혜자가 이상입니다. 어떤 여자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어느 날 창문을 이렇게 열었네. 질문 있습니다. 김혜자가 그러니까 뭐 창문을 이렇게 여셨냐요? 이렇게 여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러니까는 그러면 부잣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토론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1등을 해요. 1등 할 줄 1등 알아요. 하는 게 본인 얘기를 할 때 다 하품하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얘기 길고 지루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막 눈물 연기를 하면서 김혜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가 없다. 목사님.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계속 그 일수를 하면서 엄청 머리를 굴리시던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인데 여기서 본인이 정말 되게 간도 크신 거지. 일어나더니 목사님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으리라 다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와서 보니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울어요. 진짜 울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아니라며 이러고 있는데 저기 막 찌긋찌긋하면서 아들인 척하라고 이러면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 스튜디오 뒤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천국이니까 PD 저 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거짓말 같은데요. 막 이랬어요. 야 컷 이러는데 뒤에서 센터장님이 진행하시죠.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인데 김 회장가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라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죠. 코미디입니까? 장르가? 진짜 약간 되게 엄청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결정했지? 막. 근데 왜 판교는 왜 어디서 나오는 거야? 판교가 언제적 아니 판교야?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개발 전입니까? 개발 후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개발 전입니다. 예전에 고백부부 그 드라마도 한참 됐잖아요. 거기서도 판교 그쵸. 나왔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빠 그때 뭐 판교 땅 사라니까는 그러니까 아빠 안 산다. 결국 사가지고 막 좋게 풀리는 그런 거 나왔는데 판교 어디서든지 맞아. 진짜. 뭐 재벌도 나왔고요. 응답하라도 나왔고. 그쵸. 그죠. 응팔에서도 나왔고 뭐 많이 판교가 나왔죠. 진짜. 판교가 로또였나 봐요. 판교 개발되기 전에 지나다녀 보지 않으셨어요? 지나다녔죠. 그러니까요. 거기 너 엄마밖에 없었잖아. 그쵸. 기억이 저는 거기 연도가 살았어요. 그 연도까지 기억하라 그러면 굉장히 연도요? 무시고요. 90년대 저는 아니에요. 2000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제가 2007년인가 그때 개발해 한다 그래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걸 알았죠. 갑자기 부동산 토크로 넘어갔습니다. 2007년인가? 그지? 네. 이 작가 좀 코믹한 거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맞아요, 그 눈이 맞아요. 부시게 힙하게 뭐 이런 거 다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약간 요 끝에 그래도 뭐 소소하게 저는 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드라마가 그런 거 나와요. 천국에서는 이제 뭐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생필품 같은 거 사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사야 되나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내가 원하는 거 딱딱딱딱 떨어지고 쌀을 먹으면 쌀이 떨어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승에서 살 때 내가 좋은 일 하고 쌓은 그 덕을 로 여기가 다 이렇게 저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다 썼어. 뭐 쓸 게 없잖아요. 어떡하지? 하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센터에서 면접 볼 때 면담할 때 무슨 패드를 주고 그 패드에 보면은 뭐 사진이 전단지처럼 뭐 옥수수 신발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승에 살 때 그 사연에서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줬고 그리고 그 도움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소소한 거 그런 것들도 천국에서는 그걸 되게 착한 일로 보고 그걸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좋게 저 어제 막 그 별거 아닌 걸로 막 저번한테 화내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괜히 맞아. 이게 나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소소하게 맞아.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가다듬게 되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드라마 아닌가. 착한 분들이랑 컨텐츠를 만드니까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왔나 또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또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작가님께 꼭 이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마무리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듣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안 봐도 돼. 네. 재밌어요. 근데 재미는 있는 드라마예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